셜록 홈즈 두 번째 얼룩.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출판사 위즈덤 커넥트. 에비 그레인지의 모험은 내 친구 셜록 홈즈의 마지막 작품이 될 예정이었고 대중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작품을 발표하지 못했던 것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에게는 한 번도 암시한 적이 없는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또 이 놀라운 내 친구의 독특한 성격과 독특한 방법론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홈즈가 그의 경험을 계속해서 출판하는 것을 꺼리는 것에 있었다.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성공에 대한 기록은 홈즈 자신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런던에서 확실히 은퇴하고 서섹스 다운에서 양봉업을 공부하는 동시에 양봉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난 이후 악평이 그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건 기록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고 요청해왔다. 나는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시기가 무르익은 다음에야 출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련의 시리즈처럼 전개되었던 그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만 완결돼야 한다는 것이 내가 그에게 지적한 점이었다. 나는 마침내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세심하고 주의 깊은 수정을 거쳤다. 그리고 대중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의 동의를 얻는 데까지 성공했다. 만약 내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부 사항들이 다소 모호하게 보인다면 대중들은 내가 언급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느 가을 화요일 아침, 우리는 베이커가에 있는 초라한 방에 둘러싸여 두 명의 유럽인 방문객을 만났다. 엄숙하고 콧대가 높으며 독수리 눈을 가진 위압적인 인상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두 번이나 영국 수상을 지낸 저명한 벨린저 병이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둡고 또렷했으며 우아하고 아직은 중년이 되지 않았으며 온갖 마음의 모든 아름다움을 타고난 트렐로니 호프 의원이었다. 그는 유럽 담당 장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떠오르는 정치인이었다. 그들은 종이 뭉치가 널려있는 우리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그들의 지치고 불안한 얼굴을 보면 그들이 가져온 사건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수상의 가늘고 푸른 줄무늬의 손은 머리 상하색 우선을 꽉 쥐고 있었고 그의 수척하고 긍욕적인 얼굴이 홈즈나 내 눈에는 다소 침울하게 보였다. 젊은 유럽 담당 장관은 초저하게 콧수염을 잡아당기고 시계줄의 인장을 만지작거리며 홈즈에게 말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땐 8시 정각이었습니다. 곧바로 직접 수상에게 알렸죠. 수상은 당신에게 올 것을 제안했고 지금 이렇게 우리 둘 모두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경찰에겐 알리셨나요? 아니요. 수상은 빠르고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경찰에 알리려면 최종적으로는 대중에게 알려야지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문제의 문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될 경우 아주 쉽게 유럽 전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인가 전쟁인가가 이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흑필이 되찾지 않는다면 차라리 되찾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를 가져간 사람의 목적이 바로 그 문서를 대중 일반에게 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트렐로니 호프 씨, 이 문서가 사라진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몇 마디 간단한 단어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는 외국 유력자로부터 온 편지였는데
저는 그것을 6일 전에 받았지요.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불안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서였기에 매일 저녁 화이트홀 테라스가 있는 제 집으로 가서 제 침실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는 그것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어젯밤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실내용 옷을 입다가 상자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서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엔 사라진 상태였어요. 보관함은 밤새도록 제 서랍 위에 있는 거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기가 밝고 제 아내 또한 그렇죠. 우리 둘 다 밤에는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맹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서는 사라졌고 이렇게 홈스 씨를 찾아온 겁니다. 어제 저녁 식사는 몇 시쯤에 하셨습니까? 예, 7시 30분입니다. 자러 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죠? 제 아내는 극장에 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기다렸죠. 아마 11시 30분 전엔 침실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4시간 동안은 보관함이 무방비 상태였습니까? 아침에는 가정부만이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낮 시간엔 제 하녀나 제 아내의 하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오래 함께 일해온 믿음직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 중 그 누구도 보통의 정부 서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그 편지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문서가 없어지기 전까진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홈즈에게 말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이 공적인 의무감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비밀의 경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국내 관계 문제보다 우위에 설 것이라고 확신하지요. 유럽 담당 장관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그녀가 그 문제의 존재를 추측할 수도 없었을까요? 예, 그럴 겁니다, 홈스 씨. 아내는 짐작할 수도 없고 그 누구 또한 짐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전에 다른 서류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국 내의 편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관료들은 어제 이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수상의 엄숙한 경고로 모든 국무회의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밀 유지 서약은 더욱 강화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몇 시간 안에 제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걸 생각하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의 잘생긴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충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예민한 그의 자연스러운 내면을 엿볼 수가 있었다. 그 다시 그의 내면은 귀족의 가면으로 대체됐고 온화한 목소리로 돌아왔다. 내각 관료 외에도 이 문서에 대해 알고 있는 부서 직원이 2명 또는 3명 정도가 있습니다, 홈스 씨. 하지만 장담하건대 영국에서는 이 외의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요? 해외의 어느 누구도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 외에는 보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작성자가 자기 나라의 외교장관을 통하지 않았다는 건 거의 확신하죠. 보통은 장관과의 공식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문서가 전달되지만 이번 건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홈즈가 잠시 동안 생각했다. 자, 이 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서가 사라진다면 왜 그렇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습니다. 두 정치인은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고 총리의 덥수룩한 눈썹이 이내 찌푸려졌다. 홈스 씨,
그 봉투는 길고 얇은 연한 파란색입니다. 웅크린 사자가 새겨진 붉은 밀랍 도장이 찍혀져 있죠. 그것이 크고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홈즈가 말했다.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흥미롭고 필수적인 만큼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도대체 그 문서가 뭐였습니까? 홈스 씨, 그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 기밀이기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의 도움으로 그 봉투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의 권한을 허락하는 한 가장 큰 보상 또한 주어질 거고요.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신사분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 중 두 분이지요. 그리고 저만의 작은 방식으로 저 또한 많은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며 두 분과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수성은 움츠린 그의 깊숙한 눈빛에 반짝거리며 재빠르게 일어났다. 저는 이런 상황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는 말을 시작했지만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1분 이상을 우리는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자 그 늙은 정치가가 어깨를 피며 말하였다. 좋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군요, 홈스 씨.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신의 말이 옳고 우리가 당신에게 전적인 신뢰를 주지 않은 한 당신이 사건에 관여하고 행동하길 기다리는 건 꽤나 불합리할 것 같군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당신과 당신 동료인 왓슨 방사의 명예에 의지해서 이 비밀이 무조건 지켜질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 사건이 폭로되는 것보다 이 나라에 더 큰 불행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믿고자 합니다. 예, 그러시지요.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편지는 최근 우리나라 식민지 개발과 관련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어떤 외국의 유력자가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하에 작성되었지요. 그리고 매우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그 작성자가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장관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그 사안은 매우 불행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문서 안에 있는 어떤 문구 또한 매우 자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나라에 있어 가장 위험한 감정 상태를 자극할 것입니다. 만약 그 문서가 공개된다면 일주일 안에 이 나라는 큰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저는 주저앉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홈스는 종이에 어떤 이름을 써서는 수상에게 건넸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맞지요. 그리고 이 편지, 곧 수억 파운드의 지출과 10만 명의 생명을 의미하는 이 편지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발신자에게는 알리셨나요? 예, 암호 정보를 발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그 편지가 대중에게 알려지길 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성자는 스스로 너무나도 무분별을 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런 문서를 작성했다고 이제는 생각하고 있지요. 우리에겐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 편지가 공개된다면 우리가 입는 피해보다 작성자 자신과 그의 나라가 입을 피해가 훨씬 막대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편지가 공개되길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왜 누군가가 그것을 훔치거나 공개하길 원하는 거죠? 홈스 씨, 지금 당신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 민감하고 어려운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군요.
하지만 유럽 정세를 고려한다면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현재는 유럽 전체가 무장한 군인들로 가득 찬 야영장과 같은 상태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국가 그룹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영국은 그 균형의 저울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이 한 그룹과의 전쟁에 내몰린다면 영국은 다른 그룹의 패권을 쥐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세력의 당사자들이 이 편지를 확보해서 공개하게 하여 작성자의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서가 적의 손에 넘어갔다면 먼저 누구에게 보내질까요? 유럽의 거대한 국가들의 총들 중 한 명에게 보내질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 최대한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이동되는 중일 겁니다. 트릴로니 호프는 그의 머리를 가슴팍으로 떨군 채 큰 소리로 신음했다. 수상은 다정한 태도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운이 안 좋았어요.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자, 홈스 씨. 당신은 이제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홈즈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이 문서를 되찾지 못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쟁에 대비하십시오. 아니, 그 말은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홈스 씨. 예,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고려해봤을 땐 어젯밤 11시 30분 이후에 누군가 문서를 가져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버퍼시 부부가 그 시각부터 분실 사실을 알아차린 시점까지 계속해서 방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탈취된 것은 어제 저녁 7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서를 그 시간에 가져갔다면 지금 그 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탈취한 후에 그냥 가지고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했을 거죠. 우리가 범인을 따라잡거나 문서를 추적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문서는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을 겁니다. 수상이 안락 의자에서 일어났다. 홈스 씨, 당신의 말은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저는 그 문제가 정말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다고 느낍니다. 예, 하지만 논리의 실마리를 살려두기 위해서 그 서류를 하녀나 하인이 가져갔다고 가정해보죠. 그들은 둘 다 늙었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예, 하지만 당신의 방은 2층에 있고 출입구가 없으며 그 안에서 아무도 들키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집 안에 있던 누군가가 가져간 게 틀림이 없습니다. 도둑이 누구에게 그 문서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몇몇의 국제 스파이와 비밀 요원들 중 한 명에게 가져갔겠죠. 저한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꽤나 익숙합니다. 그들 직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우선 한 바퀴를 돌면서 그들이 각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죠. 만일 한 명이 사라졌다면, 특히 어젯밤부터 사라진 것이라면 우리 문서가 어디로 갔는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서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 자신이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까? 유럽 담당 장관이 물었다. 예, 그는 틀림없이 편지를 런던에 있는 자기 나라의 대사관에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요원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대사관과의 관계가 종종 껄끄러운 경우가 많죠. 수상은 수긍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홈스 씨.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약탈물을 본국의 본부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행동 방침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법. 우리는 이 하나의 불행 때문에 다른 모든 의무를 소홀히 할 수가 없네. 자, 그만 가게나. 그렇게 두 정치인은 인사를 하고 근엄하게 방에서 걸어나갔다. 저명한 방문객들이 떠나자 홈스는 조용히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조간신문을 펴고 전날 밤 런던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범죄 이야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내 친구가 탄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벽난로 위에 파이프를 내려놓았다. 그래, 그곳에 접근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야. 내 친구가 말했다. 상황이 절박하기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들 중 누가 그 문서를 가져가는지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 친구들한테는 결국 돈 문제고 내 뒤에는 영국 재무부가 있으니 만약 그 문서가 암흑과의 시장에서 나온다면 내가 그것을 사들이면 될 거야. 이렇게 대담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버슈타인과 라 로시엘 그리고 에드와르도 루카스 3명뿐이지. 나는 홈스에게 말했다. 고돌핀가의 에드와르도 루카스를 말하는 건가? 그래, 맞아. 자네는 그를 볼 수 없을 걸세. 어젯밤에 살해됐거든. 홈스는 나를 자주 놀라게 했는데 이번엔 내가 그를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내 손에서 신문을 잡아챘다. 아래 문장은 그가 의자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읽고 있던 부분이었다. 웨스트민스틴 살인사건. 어젯밤 16번지 고돌핀가에서 미스테리한 인물이 살해됐다. 고돌핀가는 강과 수도 사이에 있는 오래된 18세기 주택들로 이루어진 외딴 건물들이 이어진 거리이다. 사건이 일어난 집은 그 건물들 중 하나이며 국회의사당들의 거대한 탑의 그늘 아래에 있다. 작지만 고귀한 취향으로 선택된 이 저택에서는 사교계에서 잘 알려진 에드와르도 루카스 씨가 지난 몇 년 동안 거주해왔다. 그런 매력적인 성격과 국내 최고의 아마추어 테너 중 한 명이라는 충분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루카스 씨는 34세 미혼 남성으로 그의 집은 나이든 가정부 프링글 부인과 그의 집사인 존 미토가 있다. 프링클 부인은 일찍 일과를 마치고 집 꼭대기에서 잔다. 어젯밤 미토는 헤어 스미스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저녁에 외출을 했다. 10시부터 루카스 씨는 그 집에 혼자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12시 15분쯤 고돌핀가를 지나던 경찰 소속 베러시 16번지 주택의 출입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했다. 노크를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안방의 불빛을 감지한 그는 안쪽 복도로 들어가 다시 노크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방 안은 난잡한 상태로 기구들이 한쪽으로 쓸려 나갔고 가운데 의자 하나가 등을 대고 쓰러져 있었다. 이 의자 옆에는 아직도 다리 하나를 움켜쥐고 있는 그의 집에 불쌍한 세입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심장을 찔려 죽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의 칼은 동양식 무기로 벽을 장식한 장식품에서 뽑은 구부러진 인도식 단검이었다. 방 안에 있던 귀중한 내용물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는 범행 동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에드와르도 루카스는 너무나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서 그의 끔찍하고 미스테리한 운명이 사회 각계층의 친구들에겐 고통스러운 관심과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 왓슨.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홈스가 내게 물었다. 뭐 엄청난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나? 우연. 여기 드라마의 연기자 후보로 지목되었던 세 남자 중 한 명이 있어. 그런데 그는
그 드라마가 일어나고 있던 그 시간 사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 우리가 추측하고 있던 문서의 도난 시간과 그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상당히 겹치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매우 이상한 거지. 어떤 숫자 또한 그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네. 아니, 두 사건은 완벽하게 연관되어 있어.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해. 하지만 홈스, 이제 경찰들이 분명 그 모든 것을 알아낼 걸세. 아니, 전혀 아니야. 그들은 고돌핀가에 관찰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화이트홀 테라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야. 오직 우리만이 두 사건을 동시에 알고 있고 그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추적할 수가 있지. 어쨌든 내 의심을 루카스에게 돌릴 만한 명백한 오점이 하나 있네. 웨스트민스터의 고돌핀가는 화이트홀 테라스에서 걸어서 몇 분도 되지 않는 거야. 내가 지목한 다른 비밀 요원들은 서쪽으로 먼 지역에 살지. 그래서 루카스는 다른 요원들보다 유럽 담당 장관의 하인이나 하녀들에게서 연락을 받는 것이 더 쉬웠을 거야.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범행 시간을 몇 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네. 그때 허드슨 부인이 쟁반에 여성 명함을 들고 나타났다. 홈스는 그것을 힐끗 보고는 내게 건네주며 말하였다. 허드슨 부인, 힐다 트렐로니 호프 부인에게 직접 이 방까지 올라줄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수수한 아파트는 그날 아침 이미 유명해졌고 런던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성의 등장으로 더 영광스러워졌다. 나는 종종 그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들어봤지만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묘사와 무채색의 사진으론 그녀의 미묘하고 섬세한 매력과 아름답고 정갈한 얼굴을 정확하게 그려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가을날 아침 우리가 본 건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뺨은 사랑스러웠지만 창백했고 눈은 밝았지만 초조해져 있으며 예민한 입술은 떨렸기 때문에 그녀는 꼭 다물고 있으려 노력을 해야 했다. 하여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아름다움이 아닌 두려움이었다. 제 남편이 여기 왔었나요, 홈스 씨? 예, 부인. 남편분은 여기 왔었습니다. 홈스 씨, 제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홈스는 냉정한 태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숙녀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예, 하지만 부인으로 인해서 저는 매우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부인이 원하는 걸 말해주시죠.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방을 획 가로질러서는 창문 쪽으로 등을 대고 앉았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강렬한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여왕 같은 존재였다. 홈스 씨. 그녀는 흰 장갑을 낀 두 손을 꽉 쥐었다 이렇게 말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할 테니 홈스 씨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남편과 저 사이엔 한 가지를 제외하곤 모든 일에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정치이죠. 정치에 관해서는 그런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제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개탄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문서가 없어진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 남편은 제게도 비밀에 붙이려고 하죠. 하지만 제가 그 사건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필수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마 당신은 그 진실을 알고 있겠죠? 당신만이 유일하게. 홈스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제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른 의뢰인들의 이해관계를 지켜준다는 이유로 저에게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어젯밤 도난당한 문서는 과연 어떤 것이었나요? 부인. 지금 저에게 요청하신 질문은 답변드리기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인. 만약 남편분이 이 문제를 비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직업상 비밀 유지 서약하에 진실을 알게 된 제가 남편이 숨기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무리 부인이라고 하셔도 그런 성격의 비밀을 저에게 묻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물어봐야 할 사람은 바로 남편이지요. 제가 이미 그에게 물어봤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당신에게 온 겁니다. 확실한 말씀은 못 해주시겠지만 한 가지 사항만 가르쳐 주신다면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 제 남편의 정치 경력이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부인.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분명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홈스 씨. 남편이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문서의 분실로 인해 끔찍한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초래될 수 있을 거라 했어요. 예,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저로선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끔찍한 결과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있으시군요. 더 이상 시간을 뺏지 않겠습니다. 더 답변해주지 않는 당신을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당신 편에서는 확신하건대 저를 더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번 방문에 대해선 남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방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았고 나는 마지막 인상 속에서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놀란 눈 그리고 헬쑥한 입을 보았다. 그녀가 사라지자 홈스는 나에게 말했다. 그래. 그 고귀한 숙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을까? 분명 그녀의 자신의 이야기는 분명했어. 그리고 그녀의 불안은 매우 자연스러웠지. 그녀의 외모를 생각해보게 왔음. 그녀의 억제된 태도, 그녀의 억제된 흥분, 그녀의 참을성, 질문을 하는 그녀의 끈기. 그녀는 가볍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계층 출신이라는 걸 기억해보라고. 그래, 그녀는 확실히 괴로워 보였어. 맞아. 또한 그녀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확언했던 걸 기억해보게. 자네는 그녀가 빛을 등지고 앉지 않으려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차렸을 거야. 그녀는 분명 자신의 표정을 읽히는 걸 원치 않았어. 맞아. 그녀가 방에 있는 의자 하나를 일부러 골라 앉았네. 하지만 그 숙녀의 동기는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같은 이유로 의심했던 마르가트의 그 여자가 기억나나. 코에 가루가 묻어있지 않다라는 게 정답인 걸로 증명이 됐었지. 한 여자의 가장 사소한 행동은 매우 커다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네, 왓슨. 그럼 이제 외출하는 건가? 그래야지. 꼬돌핀 가로 가서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구들과 함께 아침을 보낼 거야. 에드와르도 루카스가 우리 문제 해결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형태인지 대해서는 전혀 감이 오지 않거든. 사실을 미리 추론해서 정리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야. 왓슨, 자네는 여기 남아서 새로운 방문객을 마주해주겠나? 내 가능하면 점심쯤엔 오겠네. 그날과 다음날 그는 끊임없이 집 안팎을 드나들며 담배를 피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공상에 잠기고 불규칙한 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어주었다. 또한 내가 그에게 하는 일상적인 질문엔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탐구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내게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신문을 통해서만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살해당한 루카스의 집사였던 존 미포의 체포와 석방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 사건의 예비 신문을 진행했던 배심원단들은 고의적인 살인 사건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했지만 정확한 협의점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동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방엔 귀중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살인범은 죽은 사람의 서류엔 손을 대지 않은 것이다. 경찰에선 그 서류들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서류를 조사한 결과 그가 국제정치에 대해선 예리한 학생, 끊임없는 가십거리의 생산자와 뛰어난 언어학자,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편지의 작성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여러 나라의 중요 정치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의 서랍을 가득 채운 문서들 중 눈에 띄는 건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그는 문란하지만 피상적으로 보였다. 그는 지인이 많았지만 친구는 거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 또한 없었다. 그의 습관은 규칙적이었고 행동은 온화한 편이었다. 그의 죽음은 완전히 미스터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았다. 루카스의 집사인 존 미포의 체포는 완벽한 무지함 속에 작은 대안이라도 찾아보려는 절망적인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 집사가 유죄라는 그 어떠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해머 스미스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했다. 알바인 완벽했던 것이다. 그는 주인과 사이 또한 좋았다. 하인의 소지품 중 죽은 남자의 소지품 몇 개, 특히 작은 면도기 상자가 발견되었지만 그는 그것이 고인이 준 선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정부가 그 이야기를 입증할 수 있었다. 미톤은 루카스 밑에서 3년 동안 일했는데 루카스가 미톤을 대륙에 데려가지 않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긴 했다. 때때로 그는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파리를 방문했지만 그러는 동안 미톤은 고돌핀가의 집을 책임지고 관리했다. 가정부에 관해 말하자면 그녀는 범행 당일날 밤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만약 그녀의 주인에게 손님이 있었더라면 그는 혼자서 손님을 맞이한 것이다. 내가 신문을 통해서 얻은 정부의 측에서는 그런 방식의 연속되는 3번의 아침 동안 미스테리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홈즈가 뭔가 더 많이 알고 있었다면 그는 혼자만 정보를 간직한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은밀하게 그 수사를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과 그가 사건 수사를 진적으로 긴밀하게 공유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침내 사건 발생 이후 4번째 아침, 파리에서 신문사로 온 기나긴 전부가 모든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같았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파리 경찰에 의해서 지난 월요일 밤 웨스트민스터 고돌핀가에서 에두아르도 루카스의 베일이 벗겨졌다. 아니, 독자들은 죽은 신사가 그 방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고 그의 하인에겐 약간의 의심이 더 씌워졌지만 그 혐의가 알리바이에 의해 해소된 걸 기억할 것이다. 어제는 파리 아우스터리츠가 있는 작은 별장에 머물고 있으며 마담 앙리 프리나이로 알려진 여성의 하인들이 그녀가 미쳤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검사 결과 그녀가 실제로 위험하고 영구적인 형태의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마담 프르네아가 지난 화요일 런던으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으며 웨스트민스터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밝혀진 것이다. 마담 프르에나는 크리올 출신으로 극도로 흥분하기 쉬운 성격을 가졌으며 과거 광란으로 치닫던 신경쇠약으로 인해 발작이 시달린 적이 있다. 이런 발작이 일어나던 시기에 그녀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루카스 씨의 살인사건은 런던에서 커다란 충격과 파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월요일 밤에 그녀의 행적은 아직 추적되지 않았지만 화요일 아침 차링클로스 역에서 그녀의 인삭착의에 부합하는 한 여성이 야만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그 범죄는 그녀가 광기에 휩싸인 상태에서 저질렀거나 또는 그 잔혹한 범죄가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 결과 그녀는 광기에 휩싸였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현재 그녀는 과거에 대해선 어떤 논리정연한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의사들은 그녀의 이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란 희망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마담 프르네아일 가능성이 있는 한 여성이 지난 월요일 밤 몇 시간 동안
고돌핀과의 루카스의 집을 살펴보는 것이 목격되었고 말이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홈스? 그가 아침을 다 먹는 동안 나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그는 식탁에 일어나 방을 서성거리며 말했다. 자네는 지금 정보를 더 듣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지난 3일 동안 자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말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네. 지금 파리에서 온 이 정보 또한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이 남자의 죽음은 이 문서를 추적하고 유럽의 재앙을 구하는 우리의 진짜 임무에 비하면 단순한 사건일 뿐일세. 지난 3일 동안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거의 매시간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네. 유럽의 어느 곳에도 문제의 징후가 없는 것이 확실하지. 만약 이 편지가 누구의 손에 벗어났다면, 아니, 벗어나면 안 되겠지. 하지만 벗어났다면 과연 어디 있을까? 누가 갖고 있을까? 왜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걸까? 이것들이 내 머릿속을 두드리는 질문들일세. 편지가 사라진 그날 밤 루카스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정말로 우연이었을까? 편지가 그에게 전달되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루카스의 보관함 속에는 없는 것일까? 그의 미친 아내가 그것을 직접 챙겨서 갔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문서는 파리에 있는 그녀의 집에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프랑스의 경찰의 의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 어슨, 이건 법률 체계가 범죄자들에게 위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사건이라네. 한편으론 여기에 걸린 위험성은 더없이 치명적이지. 만약 내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걸세. 여기 최전선에서 보내온 최신 정보가 있네. 그리고는 그는 서둘러서 자신에게 전달된 쪽지를 바라보았다. 이것 봐. 레스틀레이드가 뭔가 흥미로운 걸 관찰한 것 같다 왔어.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그 살인 사건의 범죄 현장은 처음 가본 것이었다. 지저분하고 좁은 폭으로 만들어지고 꾸밈이 없으나 격식을 차린 방식의 견고한 집이었다. 마치 그 집이 지어진 세계를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레스틀레이드의 불독 같은 형체가 앞창문을 통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커다란 덩치의 경찰관이 우리를 안으로 들이자 경위가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에게 보여준 방은 범죄가 일어났던 곳이지만 그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불규칙한 얼룩이 카펫에 남겨져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육중한 크기를 자랑하는 장식품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그 비극적인 밤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창가엔 화려한 필기용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공간에 작은 장식들과 사진, 양탄자, 벽걸이까지 모두 여성스러움이 묻어나는 고급스러운 취향을 암시하고 있었다. 파리에서 온 뉴스를 봤습니까? 레스틀레이드가 물었다. 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프랑스 친구들이 이번엔 제대로 된 지점을 건드린 것 같군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예요. 루카스 씨의 부인이 직접 와서 여기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절두절미하게 본인만의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깜짝 방문이었던 것 같죠. 그는 그녀를 길거리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자신이 그를 추적했는지 말해주었고 그를 책망했겠죠. 그리고 하나가 또 다른 하나로 이어졌고 그 편리한 단검을 통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의자들이 모두 저 너머로 쓸려간 걸 보면 그는 마치 그녀를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손에 의자 하나를 들고 있었죠. 우리는 마치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본 것처럼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홈스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그런데도 저희를 왜 불렀습니까?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지 사소한 것이지만 당신은 이상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괴상한 것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그것들은 중심이 되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아니,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관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 그럼 뭡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범죄가 있은 후 우리는 모든 물건들을 제자리에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죠. 경찰들이 밤낮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었죠. 오늘 아침 그 남자가 매장되고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방에 관한 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카펫이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춰봤을 때 뭔가를 찾게 된 거지요.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홈스의 얼굴은 근심으로 굳어졌다. 글쎄요. 100년 후에는 우리가 뭘 찾았는지 짐작까지 못할 거예요. 카펫에 묻은 얼룩이 보이십니까? 엄청난 양의 액체가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카펫에 처리도 많이 묻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카펫에 묻은 얼룩 바로 아래 나무바닥에는 이에 대응하는 얼룩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홈스 씨는 꽤나 놀라실 겁니다. 얼룩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얼룩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로 남아있지요. 레스트레이드는 카펫 모서리를 손에 들고 뒤집었으며 자신이 말한 대로라는 걸 보여주었다. 하지만 카펫 아래쪽에는 위쪽처럼 얼룩져 있습니다. 분명 흔적을 남겼을 거죠. 레스트레이드는 홈즈가 어리둥절한 것에 기뻐하며 낄낄 웃었다. 아이고, 예,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얼룩은 있지만 첫 번째 얼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직접 한번 봐보시지요. 그는 말하면서 카펫의 다른 부분을 뒤집었었고 아니나 다를까 구식의 마룻바닥에 네모난 하얀 면 위엔 커다란 진홍색 물이 스며들어 있었다. 홈스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두 얼룩의 위치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펫이 돌아간 거지요. 또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홈스 씨. 경찰이 카펫이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할 생각이었으면 당신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카펫을 이쪽으로 놓으면 얼룩이 서로 위에 있게 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왜 이 카펫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홈즈의 굳은 얼굴 속에서 그가 속으로 흥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레스트레이드 씨, 홈스가 말했다. 저기 바깥쪽 복도에 있는 순경은 항상 이곳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 충고를 받아들이시지요. 그를 한번 잘 조사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당신은 그를 뒷방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떻게 감히 낯선 사람을 이 방 안으로 들인 다음 이 방에 그 사람을 두고 밖으로 나가는지 말이요.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그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누가 여기 왔다는 걸 잘 안다고 하세요. 그리고 강하게 다그치십시오. 완전한 자백만이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기회라고 전하는 겁니다. 제가 하란 대로 정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만약 그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내 사실을 자백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외쳤다. 그는 바깥쪽 복도 쪽으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그가 경찰관을 괴롭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왓슨, 지금이네. 홈스는 나에게 말하면서 바닥에 융단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의 손은 그 밑에 있는 나무 판자들을 하나씩 핥히며 만주었다. 그렇게 손톱을 가장자리에 박아놓자 바닥판 하나가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상자의 뚜껑처럼 뒤에 작은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검은 구멍이 열렸다. 홈즈는 손을 그 안에 열렬히 집어넣었다가 분노와 실망의 비명을 지르며 그 손을 꺼내었다.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자, 왓슨,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자고. 나무 뚜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박혔고 카펫은 레스틀레이드 목소리가 복도까지 왔을 때 비로소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레스틀레이드가 방 안에 돌아왔을 땐 홈즈가 벽난로에서 나른하게 기댄 모습이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홈즈 씨. 그가 자백을 냈어요. 이러한 맥퍼슨, 이 신사들에게 자네가 저지른 가장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들려주게나. 새빨개진 얼굴로 참여하는 모습의 커다란 경찰관이 방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왔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확실합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어제 저녁 문 앞에서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눴죠. 여기서 하루 종일 혼자서 근무하면 심심하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녀는 어디서 범죄가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다고 말했죠. 그녀는 점잖고 말을 잘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살짝 엿보도록 내버려둬도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녀는 카페에 있는 그 자국을 보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져 죽은 것처럼 드러누웠습니다. 저는 뒤쪽으로 달려가서 물을 가져왔지만 그녀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줄 브랜드를 가지러 오통이를 돌아 담쟁이 덩굴이 있는 곳까지 갔죠. 제가 브랜드를 가지고 왔을 땐 그 여인은 이미 의식을 회복해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저와 다시 마주칠 생각을 못한 거겠죠. 그럼 그 융단을 옮긴 건요? 제가 돌아왔을 땐 확실히 융단이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위로 넘어졌는데 그때 융단은 윤기가 흐르는 바닥에 그냥 놓여져 있었죠. 융단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정장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융단이 구겨진 걸 펼친 거죠. 자, 이제 절대로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웠겠지, 맥퍼슨 순경. 레스틀레이드 경감이 위험있게 말했다. 전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네의 직무 태만을 발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융단을 보는 순간만으로도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네. 뭐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아서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자네는 지금쯤 기어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홈즈를 보면서 레스틀레이드가 말했다. 이런 사소한 일로 당신을 실망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홈스 씨. 하지만 두 번째 얼룩이 첫 번째 얼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당신에게 흥미로운 사건일 것 같아서 당신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지요. 예,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여기에 한 번밖에 안 온 겁니까? 예,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습니까? 이름은 모릅니다, 선생님. 그녀의 말로는 타자수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집으로 잘못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주소를 잘못 봤다고 말이죠. 매우 쾌활하고 다정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예뻤습니까? 예, 선생님. 그녀는 좋은 가문에서 자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본다면 아마도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말할 거예요. 그때가 몇 시였죠? 땅거미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가지고 돌아왔을 땐 거리 가로등이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왓슨, 내 생각엔 우리는 다른 곳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구만. 그렇게 우리가 집을 나설 땐 레스틀레이드는 앞방에 남아 있었고 자매하는 경찰관은 우리가 나가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홈즈는 계단을 내려갈 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경찰관이 열심히 그의 손을 응시하더니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아니, 주여. 홈즈는 경찰관을 보면서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그리고 홈즈는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거리를 내려가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 봐, 왓슨. 마지막 장면을 위한 커튼을 내리라고 지시하는 종이 울리고 있네. 전쟁도 없을 것이고 트렐로니의 호프 위원이 빛나는 경력에도 그 어떤 차질도 빚지 않을 거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약간의 요령과 약간의 관리로 해결될 걸세. 매우 추악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그 누구도 조금도 나빠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자네가 해결했다는 말인가? 내가 소리쳤다. 그래. 그건 그렇고 왓슨. 여전히 어두운 점이 있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단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 단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잘못일 거야. 자, 우리는 화이트홀 테라스로 가서는 이 문제를 매듭 짓게나. 우리가 장관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홈즈가 면담을 요청한 것은 호프의 부인이었다. 홈스 씨. 그 여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분홍빛으로 변했다. 정말 불공평하고 비열하네요. 제가 희망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을 만난 걸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불행하게도 부인, 저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를 배수하도록 의뢰를 받았죠. 그러므로 부인, 부디 친절하게 그 문서를 제 손에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간 그 여자는 아름다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눈이 흐려지고 휘청거렸으며 곧 기절할 것 같이 보였다. 아니, 당신은 날 모욕하고 있군요, 홈스 씨. 부인. 아무리 그렇게 말하신다고 하신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편지를 내놓으시지요. 그녀는 하인을 부르는 초인종을 향해 달려갔다.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사가 여러분들을 배웅해 드릴 겁니다. 그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힐다 부인. 그렇게 한다면 추문과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저의 모든 간절한 노력이 좌절될 것이지요. 부인께서 그 편지를 포기하고 내놓으신다면 모든 게 제대로 될 겁니다. 부인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불리하게 행동한다면 저는 당신이 한 일들을 모두 폭로할 수밖에 없겠지요. 입고 그녀는 위험에 가득 찬 도전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녀의 손이 초인종 위에 있었지만 눌리는 것은 단념한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나를 겁주려고 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뭐죠? 우선 앉아서 얘기하시지요. 부인께서 거기서 넘어지신다면 그게 다치실 겁니다. 당신이 앉으실 때까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5분을 드리죠, 홈스 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힐다 부인. 저는 당신이 에드와르도 루카스를 방문하여 그에게 이 문서를 준 것, 어젯밤 기발하게 루카스의 방에 들어온 것, 그리고 당신이 카페 달에 어떠한 비밀 공간에서 편지를 가져간 방식에 대해 알고 있지요. 그녀가 잿빛 얼굴로 그를 쳐다보더니 말을 하기 전에 침을 꿀꺽 삼켰다. 당신은 미쳤어요, 홈스 씨. 진짜 미쳤어요. 홈스는 주머니에서 작은 판지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초상화에서 오려낸 여자의 얼굴이었다. 자, 저는 이것이 유용할 것 같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의 집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이 이 초상화 속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녀가 숨을 헉헉거리더니 고개를 뒤로 젖혔다. 힐다 부인, 제 말 좀 들어보시죠. 당신에게 남편분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을 바로잡을 수가 있죠. 저는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편지를 남편분께 돌려드린다면 제 의무는 거기서 끝날 겁니다. 그게 당신의 유일한 기회이죠. 그녀의 용기는 가상했지만 끝까지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스 씨, 당신은 터무니없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홈스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났다. 예, 알겠습니다. 엘다 부인, 정말 유감이군요. 저는 부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됐어요. 그렇게 말한 홈스는 초인종을 눌렀다. 곧바로 집사가 들어왔다. 트렐로니 오프 씨는 집에 계십니까? 장관님께서는 1시 15분쯤에 집에 들어올 것입니다. 홈스는 자신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아직 30분쯤 남았으니 좋습니다. 기다리도록 하죠. 집사가 나가고 문이 거의 닫힐 즈음 힐다 부인은 홈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앞으로 뻗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 살려주세요, 홈스 씨.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애원하며 간청했다.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너무 사랑해요. 홈스가 부인을 일으켰다. 부인,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성을 되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편지는 어디 있죠? 그녀는 빠른 속도로 방을 가로질러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고는 길고 파란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홈스 씨. 하늘에 맹세코 저는 그것을 읽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인. 원래 이 문서가 있었던 보관함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침실에 있어요. 정말 운이 좋군요. 부인, 빨리 그 보관함을 가져오십시오. 잠시 후 그녀는 납작한 빨간 상자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 힐다 부인이 상자를 열었는데 그곳엔 종이로 가득 차 있었다. 홈스는 재빨리 파란 봉투를 다른 문서들 사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닫고 잠근 다음 침실로 돌려보냈다. 휴, 이제 다 됐군요. 자, 부인, 이제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말하는데 그 10분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 홈스 씨.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아주 예전에 제가 쓴 편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썼던 무분별한 편지 말이에요. 어리석고 충동적이고 사랑스러운 소녀의 편지였죠. 물론 아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겐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남편이 그 편지를 읽는다면 그 자신감은 영원히 무너졌을 거예요. 제가 그걸 쓴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 모든 일이 잊혀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루카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저의 편지가 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남편 앞에 가져다 놓겠다 말한 거죠. 저는 그에게 자비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보관함에서 무슨 문서 하나와 교환하고자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다칠 일은 없다고 장담해 왔습니다. 제 입장이 돼보세요, 홈스 씨.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털어놓고 믿는 방법이 있었겠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홈스 씨. 한편으론 파멸이 확실해 보였고 다른 한편으론 남편의 문서를 훔쳐 루카스에게 주는 것 또한 끔찍했습니다. 저는 정치 문제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랑과 신뢰의 문제에선 파국은 너무 분명하게 보였죠. 그래서 저는 저질렀어요. 남편의 보관함을 열고 문서를 가져다 그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루카스를 만났어요. 저는 그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제 뒤에 복도문을 조금 열어둔 채 그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일은 금세 끝났죠. 그는 내 편지를 책상 위에 두었고 나도 그에게 그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문에서 어떤 소리가 났어요. 그 통로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루카스는 재빨리 카펫을 돌려서 제가 준 문서를 어떤 비밀 보관함에 집어넣고 덮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마치 악몽과 같았어요. 그때 어둡고 광적인 얼굴로 프랑스어를 외치는 여자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곧 야만적인 싸움이 벌어졌어요. 루카스가 손에 의자를 들고 있었고 그 여자의 손에 단검이 들고 있는 걸 봤죠. 저는 그 끔찍한 장면이 벌어지는 집에서 뛰쳐나왔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 결과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한 가지 문제를 다른 문제와 교환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서로를 잃어버린 남편의 괴로움이 제 가슴에 와닿았죠. 그래서 그 문서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시죠? 저는 남편의 문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저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돌려줄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냥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맙소사, 계단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려요. 곧이어 유럽 담당 장관이 흥분해서 방으로 뛰쳐 들어오며 말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홈스 씨? 예,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마침 수상께서 저와 점심을 함께하러 여기로 같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희망을 수상님과 함께 공유해도 될까요? 이후 들어온 수상의 태도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과 여만 앙상한 손놀림에서 그는 아직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었다. 오고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홈스 씨. 예, 아직까지는 상황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지점을 조사해봤고 이 일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홈스 씨. 우리는 그런 불안 속에 영원히 살아갈 수 없어요. 뭔가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지요. 제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문서는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아니, 홈스 씨, 그런 거라면 아까 만약 이곳을 떠났다면 지금쯤 확실히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겁니다. 허나 누군가 그냥 자신의 집의 문서를 보관할 것이라면 그것을 왜 가져갔단 말입니까? 예,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하면서 사라졌을 수가 있죠? 뭐 우습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보관하면서 떠난 적이 없다 생각합니다. 홈스 씨, 이 농담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네요. 그 문서가 보관함 밖으로 나왔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 아침 이후에도 다시 그 보관함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그것을 간과했을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다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들과 섞였을지도 모르죠. 아니요, 제가 보관함에 있는 모든 것을 빼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시지요. 장관은 초인종을 눌렀다. 제이콥스, 내 보관함을 가져와요. 이건 우스꽝스러운 시간 낭비겠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시도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메로 경이 보낸 편지, 찰스 하디 경의 보고서, 베오그라드의 각서, 러시아 독일의 곡물세에 관한 메모, 플라워스의 경의 편지. 아니, 세상에, 이게 뭐죠? 벨린저 경, 그 편지입니다. 수상은 그의 손에서 파란 봉투를 낚아챘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편지는 온전해요. 이럴 수가.
정말 감사합니다, 홈스 씨. 하지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은 마법사 같습니다. 그게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죠? 그거야 간단합니다. 다른 곳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요. 제 아내는 어디 있죠? 그녀에게 모든 것이 잘 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이때 수상이 번쩍이는 눈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스 씨,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존재하는 법입니다만 어떻게 편지가 오프의 보관함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까? 홈스는 그에게 멋진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뭐, 우리에게도 외교상의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는 문 쪽으로 돌아갔다.